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키입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원서님이 스트레칭 알려줘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살면서 힘들다는 느낌을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극한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30일에 17.7kg 빼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괜히 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면 운동 강도가 높은데 근육량은 늘어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살 빼는 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극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성공할 거니까 저는 결과를 알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또 상승한 종목들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상승한 종목들 쭉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주, 1개월, 3개월 수익률을 볼 건데 전주의 것도 같이 이어서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강조한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냐를 오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다 올 거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이번 스터디는 처음으로 영상을 공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동안은 스터디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영상을. 그 정도로 철저하게 영상을 공유를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인원을 최소화해서 영상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보신 분과 안 보신 분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승한 종목들부터 쭉 보고 오늘 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JLK입니다. 혹시 이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들어본 것 같으신가요? 들어본 것 같다 정도만 해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립선암 진단 AI 솔루션 FDA 승인 소식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흐름들은 좀 사전부터 있어 보이겠죠.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큰 상승이 나왔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JLK는 전립선암 진단 AI 솔루션이 FDA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인이 됐다? 이게 단발성이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웨스트라이즈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있었고요. 보시면 주가가 거의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뒤에 나올 거니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내화입니다. 보시면 오늘 21.88% 상승을 했습니다. 널뛰기 하고 있죠. 주가가 막 800원 규모의 현금 배당, 중간 배당이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경제학 콘서트 때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이 잘 될 것이다. 거기에 저 PBR도 보면 좋겠죠. 거기에 주, 앞으로 유망한 섹터가 포함되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모으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면 지금 현대차로 아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겠죠. 그 외 종목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행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중에 은행주를 한번 다룰 건데 은행주 저 PBR입니다. 배당도 고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선물 드린다면 은행주도 꾸준히 모은다. 아주 큰 수익이 될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말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주식을 안 한다.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해요. 그건 정말 멍청한 얘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 PBR 해서 한국 주식이 저렴하다. 지금 우리는 목숨 걸고 모아야 됩니다. 돌대담 스테카 열심히 해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이게 재평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이 물량이 많을수록 뭐다?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한국 주식 안 돼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해 나가면서 좋은 종목들을 계속 잘 모아가야 되겠죠.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모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모아 해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GS 글로벌 우리 들어봤죠? 동해 석유 개발 기대감 속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도 나올 겁니다. TS 단석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TS 단석. 난 TS 단석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은 스터디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S 단석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실 게 제가 뉴스캔의 정보와 금수저의 정보들을 똑같이 준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자료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수저에는 드리지만 뉴스캔은 드리지 않는 정보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를 공부하시는 분들만 알 수 있을 겁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상승의 DS 단석이 나옵니다. 뉴스캔에서는 상승 이유 알 수 없음이라 적어놨고요. 오늘 금수저 스터디에서는 뒤에 DS 단석을 다루면서 자세히 얘기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거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부터 얘기하면 기사 하나가 달랑 있네요. 캔두가 힘들어서 정리 안 했나? 안 알려주려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오산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오늘. 그래서 DS 단석 뒤에 얘기할 거니까 그 뒤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파세코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세코. 오늘 폭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시즌 계절별로 주식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좋죠? 그래서 오늘 짧게 할까요? 농담이고요. 오늘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진짜 요즘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요. 자, 파스코 뒤에 또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볼 거고요. 이나 전공. 여러분들이 특징주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 특징주에서 계속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상승주가 나오고 거기가 또 반복됩니다. 돈 되는 뉴스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보는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나전공 오늘 17.39%가 상승을 했는데요. 뒤에 나올 거니까 뒤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1,730원 하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빵 뛰었죠.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Q입니다. 자회사가 있습니다. 커서스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양대랑 지방세포 표적 항비만 유전 유전자 치료제 관련 기술을 이전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 볼게 를 봐야 되겠네요. 이따 나올 거니까. 세진중공업 아까 인하전공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거고요.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인하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면서 추가로 드릴 건데 뉴스캔에도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오늘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인 시스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치사율 30% 시긴 박테리아 감염병 폭증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단 시약을 내재화하는 바이오 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 시스템에서 동전만한 크기의 진단 시트에 진단 시약을 내재화하는 바이오 칩 기술을 갖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진 시스템.
자, 9,700원 찍고 최저를 찍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음, 여러분 DI. 제가 여러분들이랑 DI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제가 DI 기억하시라고 다이 아니에요, 다이 아니에요라고 했던 기억 나시나요? 그 종목은 9,240원에서 28,900원까지 약 3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스터디해 나가면서 지금은 아직까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잡게 될 수 있겠죠. 공부를 해야겠죠. 제가 강조하는 영역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DI에 대해서 뒤에 또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음, 충원정밀 오늘 8.75% 상승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 종목도 최저 5,950원에서 약 3배 정도 상승을 했네요. 이 얘기도 뒤에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존재하겠죠.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주가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주일 상승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27.25% 일주일 동안 상승했습니다. 뭐 상한가보다는 뭘로 못 올랐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바로 DS 단석입니다. DS 단석은 우리가 공모주를 했습니다. 공모주를 해서 지난해죠. 지난해니까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이게 역대 세 번째로 따따블을 갔습니다. 공모가 대비 4배가 상승했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거는 주가를 한번 보고 가야 되겠네요. DS 단석. 자, 일봉으로 보면 15만 6,900원에서 빠졌다. 별로 안 빠졌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49만 5천 원에서 쭉쭉쭉 떨어졌습니다. 제가 공모주에 있어서 얘기를 하죠.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야 된다. 기업이 상장하자마자 돈을 많이 벌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DS 단석은 49만 5천 원에서 쭉쭉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저 9만 1,800원을 찍었고 오늘 상승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 10만 원 이하대 이하의 상승을 보였겠죠. 그렇다면 DS 단서 왜 이렇게 빠졌을까?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가 중요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DS 단석에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 4월에 DS 단석 지분을 갖고 있던 스톤 브리지 캐피탈이 블록딜을 냈습니다. 의무 보유 기간 3개월이 지나서 50만 주 정도 처분해서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당연히 할 만하죠. 왜냐하면 투자한 금액의 몇 배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여러분이 접근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가와 캐피탈사나 투자사가 갖고 있는 주가의 수익률 자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난 이후에 물량이 나오는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또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공모주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패턴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좋은 주식이지만 이렇게 쭉 빠지는 패턴들이 존재를 합니다. 상장을 하고 3개월, 6개월, 1년 보호 예수 물량이 빠지는 시기들 잘 활용해서 물량을 모아간다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DS산성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DS산성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폐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앞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매년 한 20% 정도 성장을 합니다. DS 단석 같은 경우는 생산, 소비, 폐기 이런 선형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 체계를
갖고 있는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에 뭐 바이오 배터리, 바이오 에너지, 그 다음에 배터리 리사이클, 그 다음에 플라스틱 리사이클, 이 세 개 사업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DS 단석 같은 경우는 보통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한 다음에 폐기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선형 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재활용 순환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배터리 리사이클이라든가 플라스틱 리사이클 세 개 다 너무나 미래에 유망한 분야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DS 단석이 49만 5천 원까지 갔던 게 과연 거품일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돈을 버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돈 받아야 되는 건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DS 단석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DS 단석이 평택에 평택에 바이오 1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1공장에 2세대 바이오 디젤 수소와 식물 오일인가? 이 원료 정제 공장이 9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바이오 에너지에서 차세대 바이오, 뭐 항공유 또는 공급용 정제 원료까지 더해서 친환경 자원 순환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1공장에 지금 계속 이런 사업 영역과 모델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여러분에게 오늘 스터디를 듣고 이 영상을 보는 분에게 아주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DS 단석은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DS 단석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거나 하진 못할 겁니다. 단기 순이익도 보세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못할 겁니다. 왜냐? 지금 공장 증축이나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DS 단석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쪽은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 업체나 사면 안 되지. 폐배터리 업체는 섹터는 여러분에게 아주 큰 수익을 줄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 들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JS 단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플라스틱 재활용 여러분들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DS 단색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사업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7.57% 상승한 종목입니다. 얼마 안 올랐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까지 추진된다라면 다른 얘기가 되겠죠. 저는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뭐냐? 제가 친구들과 몇 년 전이냐? 3년인가 4년 전에 전국 임장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퇴사를 한 이후에 친구들과 전국을 돌았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포항에 재개발 재건축을 샀습니다. 친구들은 자금 사정상 다 팔았고 저는 갖고 있습니다. 포항 지금 어떨까요? 에헤라디 에헤라디 제가 뭐 영일만이나 가스나 석유가 나올 거라 생각 못 했겠죠. 하지만 저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는 토목, 건설, 재생에너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추진이 된다라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 상승률은 27%지만 기간을 1개월, 3개월 한다면 상승률이 더 크겠죠. 다음 종목은 30.09% 상승한 종목입니다. 규모건설 우선주입니다. 대규모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대동 2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큰 상승들을 가져왔고요. 다음은 38.98% 상승한 종목입니다. 뚜둥 DI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자 9,240원에서 28,900원까지 올랐습니다. 약 3개월 동안 DI 그동안 많이 들으셨죠? 이 회사는 고대역폭 메모리, 우리 HBM이라고 하죠. 테스트 장비 부족, 그리고 국산화 기대감 이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고대역폭 메모리, 우리 HBM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 확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테스트 장비를 양분하고 있는데 어드반 테스트 그리고 테러다인 이런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HBM 공급 업체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국산화 추진 소식들은 여러분들이랑 스터디 뉴스캔에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DI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출이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뭐 영업이익도 한 150억 정도. 근데 성장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HBM 장비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드렸죠. SK 하이닉스의 HBM 장비가 생산되면 창고에 들어가지도 않고 출고가 된다고 했습니다. 창고에 쌓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DI는 고대역폭 메모리, 테스트 장비, 국산화 기대감 속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DI의 내년 매출 전망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일주일 상승률 58.44%인 GS 글로벌입니다. 여러분 대왕고래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대왕고래. 대왕거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GS 글로벌은 지난주 후기 쓰신 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린 그 아이와 오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후기 쓰신 분들로 받은 거니까 그 아이와 함께 우리 대왕고래에서 프로젝트에서 좋은 전망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아이 저는 그 얘기도 드렸죠. 앞으로 거기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그 외에 출구 전략들도 존재한다라고 여러분한테 메일에 제가 써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신 분들은 메일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 음, 그 아이는 본업 실적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가스전에 좀 가려 있는 이미 가려져 있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주가들은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안 쓰신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겁니다. 다음은 일주일 상승률 42.91%의 코스닥 쪽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자가염증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큰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오 업체들은 여러분들 상승을 하면 아주 큰 상승들을 합니다. 돈을 벌기 전까지는 사실은 회사가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 1, 2, 3 상용화 또는 뭐 기술 수출 성공하면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도 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일주 상승률 45.47%. 이 종목은 재룡사업업입니다. 재룡산업.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겠네요. 재룡전기 여기서 인적 분할되어서 설립됐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 지금 투자 확대하고 있죠. AI 산업 역시도 성장하고 있죠. 그러면 전력 수요의 증가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전력 공급 설비, 증설,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서 또 한국전력공사가 41조 원 규모 인도네시아 송전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은 50.7% 상승한 종목입니다. 풍원정밀입니다. 풍원정밀. 앞에서 나왔죠. 풍원정밀 보시면 5,950원, 주가가 16,450원까지 3개월 정도 만에 3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은 스터디만 참여하시는 분도 모를 수 있겠지만 유기강 발광 다이오드 OLED라고 하죠. 그냥 OLED라고 하는 게 편할 겁니다. 일본이 독점하던 OLED 제조 공정 핵심 부품을 국내 중소기업인 풍원정밀이 국산화를 하겠다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DMP라는 기업이 있는데 다이니 다이니폰 프린팅 여기에 맞서서 음, OLED 제조 공정에 FMM이라고 파인 메탈 마스크가 들어갑니다. 거기 다이니 다이니폰 프린팅 DMP에 맞서서 FMM 국산화를 국산화 개발에 매진했던 풍원정밀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기술 지원을 좀 받아서 FMN 생산 수율을 큰 폭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양산 준비가 됐겠죠. FMN 같은 경우는 고해상도 OLED의 제조 과정에서 해상도나 생산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 부품입니다. 그래서 OLED 소재가 기판 위에 정확하게 증착되는 역할들을 하는데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유기물을 증착해서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소재 증착에서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좌우하는 FMM은 제조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DMP 우리 자꾸 이름 DMP 우리 다이니폰 프린팅 여기서 거의 독점을 했었습니다.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 기업이 국산화를 해서 이제 양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왜 멈출까요? 그동안 일본이 전 세계에 유일하게 FMM을 양산해 왔습니다. 근데 포원 정밀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도움을 받아서
양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풍원 정밀 역량으로만은 부족할 것 같아서 전문 인력이랑 개발비를 지원하고 기술을 전수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FM1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DMP에서 FM을 대체하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도 원가 절감이 30%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을 잘 생각했죠. FMN 양산으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도 원가 부담의 30%를 줄었고요. 그리고 DMP의 FMM이 영업이익률이 약 40에서 50% 정도입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높은 FMM을 홍원 정밀이 양산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FM 풍원 정밀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격해질 뻔했네요. 진짜 눈치 제로만 아니면 알 거라 생각합니다. 풍원 정밀이 FMM을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고객사가 애플도 고객사가 될 겁니다. FMM이 저는 예전에 FMM을 마케팅 할 때는 퍼스트 메모리 마케팅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쓰이는 FMM, 디스플레이 쓰이는 FMM 같은 경우는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풍원 정밀이 FM을 양산하게 되면 매출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너무나 쉬운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도 원가의 30%가 절감이 된다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또 어딘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풍원 정밀 얘기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한 주간 수익률 55.77% 상승한 종목입니다. 앞에서 나왔죠. 웨스트라이즈 최대 주주 변경 소식 전해지면서 주식 양수도 체결 전해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약 3배 정도, 2배 조금 넘게네요.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아까 앞에서 나와 있는 인화전공입니다. 이 아이가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빠르게 2배 정도 상승을 했죠. 계속 거의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급상승을 했습니다. 인하공정 같은 경우는 에어 인천의 소유주 격입니다. 지난 지난 17일이었을 거예요. 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 인천이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을 인수할 후보자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인하전공이 에어 인천의 소유주격이라고 그랬죠. 자, 인하전공이 지분 99.57%를 갖고 있습니다. 뭐 상호펀드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 지분을 갖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인하전공 얘기하면서 다른 기업 하나를 얘기했었습니다. 조선 기자재 시장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기자재 시장 선박 건조에 필요한 뭐 부품이나 장비나 뭐 소재 이런 공급을 하는 산업입니다. 자, 조선 산업 지금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면 여러분이 조선 산업이 좋으면 조선 기자재 시장도 살펴봐야 되겠죠. 조선 산업 성장과
조선 기자재 시장 성장은 함께 갑니다. 그러면 조선 기자재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앞서서 나온 조선 기자재 고성장이 기대가 되면서 인하공정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던 기업이 어디였죠? 인하공정 보면서 여기도 보세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라고 했던 기업이 어디였을까요? 어우, 진호님. 세진중공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 기자재 성장 기대감은 계속됩니다. 왜냐? 조선업이 지금 좋으니까 조선업 성장과 조선 기자재는 같이 갑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포인트를 못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공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에어인천 실소유주격인 인하전공 지금 혜택 수혜 또는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부품이나 뭐 장비나 소재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조선 산업의 성장과 조선 기자재 성장은 함께 간다입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알려드린 게 굉장히 많은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국제 무역량은 증가할 겁니다. 국제 무역량 증가는 해운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갈 겁니다. 제가 16년 만에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렸었습니다. 왜 그런 자료를 드렸을까요? 세계 경제 성장, 국제 무역량 증가는 앞으로 꼭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운 시장 성장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또 생각해 볼 게 조선 기자재 시장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실 거예요. 제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다음 1개월 상승률입니다.